이거는 투자의 영역이잖아. 네. 그러면 이 잔고가 많다고 했을 때는 이 잔고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게 어젯밤에 생각이 난 건데 네. 우리 채널은 일단 돈을 많이 그래도 번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내지는 성공에 가까워 가고 있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잖아. 네. 이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실 어젯밤에 카지노라는 그 지금 요즘에 핫한 거 그걸 봤거든. 그리고 네. 최종화까지 봤단 말이야. 근데 그게 현실 기반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것 같고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뭐냐면 이 노력을 하지만 성공이 되는 사람은 이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10% 미만인 것 같아.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는 거죠. 10%? 10%도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5% 미만인 것 같아. 주위에서 저 사람 성공했어 하고 부를 정도로 간 사람은 1000명 중에 50명, 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단계까지 이르렀어. 누가? 주위 사람이 어느 정도냐가 제일 중요해. 내 주위가 100만 원씩 다 벌고 있으면 200만 원 벌었으면 성공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벌어. 그럼 이때 찾아오는 두 가지가 있어. 아주 위험한 두 가지. 이걸 겪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겪기 전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중간인 상황인 분들도 있을 거야. 자만과 과욕. 자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아. 세상이 시시해. 우스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한 거 이상은 불법했을 거야. 제 편법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게 최고야. 라는 이 자만. 근데 나도 그런 과정은 있었어.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건 가끔은 있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이제 과해지냐 안 해지냐. 치료를 일찍 하면 괜찮아. 근데 치료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자만의 단계로 깊게 빠져버리면 주저앉아. 그리고 과욕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쟤는 좀 쉽게 버는 것 같아.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게 과욕이 아니라 쉽게 벌려고 하는 게 과욕이거든. 이게 아주 치명적이야. 매스컴에서 나오는 성공했던 사람들이 4, 5년 뒤에 보면 뭐 완전히 어려워지거나 거지되거나 나는 누군가가 급격히 잘 됐거나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잘 됐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관심이 가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경우들이 나타나. 이 부를 내지는 이 성공을 꾸준히 유지한다. 평생을 유지한다? 50명 중에 10%도 안 되는 것 같아. 자만과 과욕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친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경우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잘 됐을 때 내가 자만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려면 나보다 위에 누군가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물론 제가 영상에서 이전 영상들에서 강남빌딩 최고 전문가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 잘한다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제일 잘났어로 가버리는 거는 이거는 많이 자만이거든요. 내가 기본적으로 잘나서 나는 하면 다 잘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손대는 건 다 돈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되는. 내가 아는 사람들만 와서 먹어도 이 가게는 어느 정도 이상 된다. 내가 가게 차려야겠다. 그런 것 중에 멀쩡히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차린 카페, 뭐 내 카페, 내 식당, 뭐 내 술집, 뭐 이런 것들, 내 매장, 뭐 내 본업과 상관없이 이거 차린 거 다 망해. 그것만 망하고 자기가 이제 그걸 밥 먹고서 삼아서 내가 딴짓 하지 말아야지 하면 괜찮아. 근데 그걸 했어. 안 돼. 어때? 나 이렇게 잘난 놈인데 이게 안 됐어? 자존심. 이거에 몰두해. 자주 가봐. 본업보다 더. 그럼 본업은 소홀해지겠지. 그럼 이거는 내가 초보야.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십수년 내지는 4, 5년 이상 아니면 수십 년을 해온 업이고 이거는 내가 손님으로는 많이 가봤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진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거기다 크게 만약에 했다? 이거는 그냥 뭐 망하는 게 100%야. 돈을 더 넣어. 여기서 벌어가지고 또 넣어. 그럼 여기엔 계속 돈이 들어가. 여기선 돈을 벌어. 근데 여기서 소홀해. 여기서 돈을 못 벌게 돼. 그럼 그냥 자멸하는 거야. 대도식당이라고 혹시 알아? 대도시장 들어봤어요. 고깃집 네. 유명하잖아. 네. 그 고깃집을 물려받은 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이 많으니까 네. 고깃집에서 이게 고기 썰고 싶지 않겠지. 그렇죠. 그분이 이제 다른 거에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멋있게 출퇴근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고 이런 게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이 식당도 다 넘어가고 결국 이 식당을 창업했던 그 분의 어머니 할머니가 그 대도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
근데 이런 일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잘 됐어. 네. 그러면 초심이라는 거를 잃어. 내가 잘났어. 내 주위에서 제일 많아.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지출 방식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지출. 나 이렇게 잘났어의 과시, 자만, 내지는 과욕, 뭐 쉽게 버는 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걸 못 봤거든. 두 가지 위험 신호가 왔을 때 그분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인지하기 많이 어려워. 그 기분에 도취돼 있거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야부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돈이라는 게 뭐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 물처럼 알코올 타면 술 되는 거고 약 타면 약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청산가리 타면 독국물 되는 거고 하잖아. 물에는 물성이라는 게 없잖아. 돈도 똑같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에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좋은 데 쓰일 수도 있고 나쁜 데 쓰일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내가 돈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가 그거를 나타내. 돈 있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나는 돈 있으면 나쁘게 쓸 놈인 거야. 뭐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야,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 이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좋게 쓰겠지. 그냥 뭐 강의로 몇천 명 만나고 이거 말고 그냥 진짜 1대1로 만나서 깊게 1시간 이상 얘기해본 자산가 수천 명이랑 얘기를 해보면 돈이 있어서 좋은 데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네.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을 키우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은 건물을 사면 그 건물에 그 재단을 넣어서 월세를 안 받고 운영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들한테 돈은 뭐야? 이분들한테 돈이 가면 무조건 좋은 데 쓰인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부자는 탈세했을 거야. 부자는 뭐 불법을 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 자기가 돈 벌면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것과 똑같아.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 내지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까 과연? 이 말인 즉슨 돈을 많이 벌어서 자만하고 과욕을 부려. 그러면 돈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봐.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쓰이는 거야. 돈은 이 사람의 본질을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 많은 돈은 특히나. 그러니까 돈이 많았을 때 개차반인 사람이 있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사람. 나는 뭐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망가지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바뀐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언론에 막 나오는 대기업들 막 폭행, 막 갑질, 막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네요. 그거는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왜요? 왜냐면 정말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을 거고 기사에 나는 게 여건을 다 모르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지 뭐. 진작에 제가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건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왕이지. 그리고 내가 쭉 해오던 게 아닌 다른 사업에 쉽게 돈 벌려고 투자를 할까 말까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부동산 건물 쪽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건물이나 투자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사업에 재투자가 아닌 이거와 관계없는데 자꾸 뭔가 목돈을 하려고 해. 그 목돈의 기준이 야 나한테 5억은 목돈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돈의 기준을 여기저기 자꾸 분산하려고 한다. 뭐 소비재 쪽으로 또 많이 쓰려고 한다. 소비하는 게 나쁜 거야? 나쁘진 않죠. 자꾸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 있는데 뭐 한 5억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려고 한다. 어제 오셔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100억짜리 정도 집에 살려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순자산 기준. 그래도 한 달에 몇 억씩 번다면 한 300억만 있어도 100억짜리 집에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자산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순자산이 500 정도 내외는 있어야 100억짜리 집에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죠. 뭐 100억 있어도 100억짜리 살 수 있어요. 뭐 한 달에 뭐 3억, 5억 이상 번다고 치면 나이가 젊다고 치면 뭐 여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쨌건 제 기준은 그래요. 근데 어쨌건 자꾸 쓸데없는 짓에 목돈을 쓰려고 한다. 내가 자만과 과욕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 관리를 하고 뭐 이거는 원래 하던 거에서 조금씩 확장이잖아요. 같은 분야에서의 확장. 네가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모든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건 이렇게 관련된 분야로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저기 알바 한 명 두고 아니면 점장 한 명 두고 내가 아는 동생 이거 아주 중요하죠. 내가 아는 동생, 친한 동생.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친한 동생 뭐 맡기면 뭐 친한 애 뭐 맡기면 알아서 되겠지. 가깝잖아.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자주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막가는 지름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네. 누군가가 말도 안 되게 빨리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전 짜증나거든요. 그런 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부동산 업계거나 건물에 관련된 거면 제가 빠삭하게 안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고 얘가 뭐 잘못했구나. 지금 겉으로 보이기만 그렇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업계에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신경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불법이거나 아니면 편법이거나 법에 저촉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첫 번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왜 못해요? 건물 죽었다 깨나도 못 사. 자금 출처 조사받아. 그럼 본인 범죄 행각까지 다 드러나. 그래서 집 사기도 어려워. 뭐 자금 세탁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건물은 죽었다 깨나도 못 사. 소득 증빙을 못해서 그런 거. 소득 증빙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도박해가지고 뭐 도박 사이트 해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 그럼 바로 깜빵 가는데 그게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있는 현금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좋은 차, 뭐 비싼 명품 맨날 사. 왜? 집에 현금 많으면 뭐해? 그럼 그거 다 써요. 그러면 아주 부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걸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장 같은 걸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금 세탁을 긴 기간 동안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매장이 잘 되기가 어려워. 여기서 벌어지는 돈 얼마 안 되거든. 그때 작겠죠. 신경 쓸까 안 쓸까?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이 잘 되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들의 끝은 뭘까? 기승전, 감옥. 아무리 잘 나갔어도 어느 순간 없어져. 이게 정말 길게 가봐야 뭐 1, 2년 정도 하고 이제 깜빵 갔다 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가 빨리 잘 되냐가 아니라 누가 오래 가느냐예요. 잘 돼서 오래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누군가 반짝한다? 야광처럼 반짝한다? 야광은 곧 빛을 잃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잘 해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역전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 뭐 아무리 좋은 차건 좋은 집이건 뭐 좋은 시계건 뭐 좋은 명품이건 뭐건 뭘 아무리 둘러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에 좀 신경 쓰이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누가 그러든 말든 그렇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2년 뒤에 보지 뭐. 3년 뒤에 보지 뭐. 잘못됐다고. 그럼 그렇지 뭐. 내가 주위에서 제일 잘 됐다 하지만 이 위에 늘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 내가 갈 길이 없이 뭐 최상위에 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최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최상위 빨리 찍고 속마음은 막 잘난 척 막 하고 싶거든요. 자랑도 막 하고 싶고 하는데 늘 그 위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소장님의 그 위는 누구예요? 뭐 현존하는 분들 중에도 뭐 기업을 일구신 분들이 있잖아.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많잖아. 그리고 제가 향후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만 따지긴 또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또 구글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하기는 마음 불편하죠. 이제 제가 이제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처럼 됐다. 뭐 아니면 일론 머스크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 부분이랑 정치랑 이거랑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이제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또 하려는 이유를 전 알죠. 돈도 있는데 권력도 같이 있고 뭐 유명세까지 있으면 뭐 완전히 트라이앵글 딱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그 단계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절대 하시면 왜냐면 사람이 신경 쓰는 게 많아질수록 본업에 신경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예 뭐 놀 거면 몇 달을 놀면 몰라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게 저는 그런 경험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식당도 해보고 노래방도 해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막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알았죠. 내가 이런 거에 안 맞구나. 그리고 이게 단가가 낮은 일을 하기에는 내 가치가 좀 더 단가가 높은 걸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런 걸 해보다 보니까 일찍 그런 걸 해보게 된 게 부모님의 영향이었지만 부모님 덕분이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딴짓하면 안 되는 건가를 알았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 걸 내가 직접 해봐서 아닌 걸 확인할 거야. 이거는 불 뜨거워 손대지 마 했는데 대보고 뜨거운 걸 알고 병원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달라 너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것도 다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일을 하고 신경 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신경 써? 여러 개를 하면 지가 지 혼자 유능한 것 같아. 그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되려면 많은 일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걸리겠지. 낚싯대 100개 넣어놓으면 물고기 많이 잡혀요?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일을 깊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개를 한다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관계없는 걸로 늘려. 관계없는 걸로 늘려. 이거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돈을 많이 벌면 돈도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지. 그럼 막 이제 유혹이 막 생기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그거 안 하고 돈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돈이 쌓이면 사람이 나태가 되거든. 나태해지거든. 네. 그래서 돈은 없애야 돼. 돈을 어디다 없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거나 네.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야. 건물 사고. 내가 건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부동산도 내가 관심이 없던 일이야. 그러면 전혀 다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는 은행업과 상관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입금해 놓을 거냐 건물에 입금해 놓을 거냐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나오고 건물을 사면 월세를 받지. 지금 물론 그 금리가 높아가지고 본전되거나 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영역이란 말이지.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짓고 이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는 거. 그럼 이거는 투자의 영역이잖아. 네. 그러면 이 잔고가 많다고 했을 때는 이 잔고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충분한 돈이 아직 아니야. 건물 사기에. 그때 자꾸 갖다 빼쓰는 거거든. 이건 좀 기다려야 돼. 뭐 한 2, 3억, 4억 갖고 여기저기 뭐 쓸데없는 자꾸 막 매장 차리고 뭐 이런 한 경우도 있는데 본인 업과 관련이 없는. 근데 그런 1년 정도라고 치면 빨리 모아서 건물을 하나씩 사는 게 무조건 맞아. 그러면 잔고가 없으니까 내가 더 벌어야겠다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 몇십억 있어. 한 뭐 30억에서 50억 정도 있어. 이러면은 투자가 어쩌니 뭐가 좋니 뭐 이런 얘기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또 거기다 걔랑 친해. 또 그리고 누가 돈을 벌었대. 본인 똑똑하니까 다 확인해 봐. 일할 시간에 그거 확인하러 다녀.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거든. 뭐 한 3에서 5억 사이? 요게 이제 시작되는 돈이거든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네. 몇천 단위로 시작하는 분은 아직 돈이 많지 않은 겁니다. 네, 돈이 뭐 30억, 50억 있으면 이제 3, 5억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패대기를 이제 치게 되죠. 요렇게 돼버리면 이제 목돈이 제대로 모이는 날이 없어. 이게 목돈이 모이면 이제 건물 하나 사놓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쓰임도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 거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갖고 있다가 뭐 하나 두 개 샀어. 그럼 나중에 팔아서 내 사옥으로 아예 번듯하게 하나를 갖고 내가 전층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일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은퇴할 때는 뭐 사업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타 정리하고 건물에서 나온 월세로만 내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후의 생활을 보장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은행의 금리가 지금 6%야. 은행에 한 100억만 넣어놔도 괜찮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 100억을 건물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고 내가 좀 딴짓해. 그 딴짓하는 돈의 금액은 매달 나오는 월세 안에서 딴짓해. 그건 오케이. 100억대 이상 자산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건물이 필수인가요? 근데 하나씩 다 갖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 잔잔바리로 뭐 집으로 여러 개 갖고 있고 법인으로 집 갖고 있기도 하고 조그만 상가 분양 받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지방에 땅 같은 거 어쩌고 뭐 못 파는 땅이 있는 것도 하고 아주 다양해. 아예 뭐 비싼 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100억이라고 치면 강남에서는 전국에서 봤을 때는 부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강남에서 100억이라고 치면 집 몇 채만 있어도 한 세 채만 있어도 100억이야.
근데 그건 순자산이 아니겠지. 전세를 줬으니까. 그럼 전세값 빼고 나면 한 60억 내외 그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서 완전 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강남에서는. 왜냐면은 현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집 그 정도 갖고 있고 전세 줬으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대학을 가고 뭐 유학을 가고 하면 거기서 조금씩 빼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억의 단계가 부자, 전국 기준으로는 부자지만 강남 기준으로는 그렇게 막 넉넉한 부자는 아니야. 내가 번 거 다 쓸 수 있는 정도는 돼. 부채 포함해서도 300 정도 된다. 이러면 건물이 없기가 힘들어. 건물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현찰로만 갖고 있다. 그건 뭐 좀 이상한 거지. 뭐 30억 이상 되는데 재테크가 확실히 되는 거는 건물이 가장 좋지. 아,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강남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공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이 얘기를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지. 내지는 불을 쭉 이거지. 내가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신경 쓴다. 과욕과 자만. 네. 그리고 뭐 과시, 보여주기식. 나 스스로는 모를 수 있어요. 제3자나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다고 치면 한번 내가 지금 옐로 카드를 받았구나. 아니면 레드 카드구나. 이거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정도로 쭉 유지해서 제대로 된 단계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